학생들이 가끔 저에게 부자가 되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자유가 확장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선생님은 부자가 되면 어떤 게 좋은지 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게. 그러니까 자유죠. 프리덤이에요. 프리덤. 내가 돈이 있으면 많은 할 수가 있죠. 부자라는 건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돈이 많은 거는 부자가 아니에요. 철학이 없는 건. 내가 부자가 되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자유롭게 한 거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유튜브도 보고 또 선생님 쓴 책도 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경제에 대한 생각들, 금융에 대한 생각들 너무 흡사함이 많아요. 아까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학교 가시다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고를 갔는데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상고를 갔거든요. 근데 상고를 가니까 가르치는 거는 주산두기, 부지, 타자. 이건 그냥 막상 경리원 교육이네.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상대를 갔어요. 상대를 가니까 가르치는 게 회사원 하는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고나 그 학교 상대를 다 나오고서 내린 결론은 어느 학교도 부자가 되는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선생님 책 보면 제 인덱스로 좀 했습니다만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은 코리안 스탠다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셨던 그런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뒤에 이제 그 글로벌 스탠다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좀 더 맞아요. 예. 아까 제가 한 얘기인데요. 한국에 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뭐라고 그러죠?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들, 웨이고라든가 그런데 들어가기 이제 어려운 사립학교들. 근데 이제 강연을 할 때만 느낀 거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귀하게 여기라 그랬더니 애들이 다 자는 거예요. 돈을 퍼부셔야죠. 다 자고요.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주신 얘기하니까 애들이 막 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할까요? 그랬더니 네, 그만하시죠. 그래서 저는 괴물을 보는 줄 알았어요. 이 아이들이 사회 나갔을 때 괴물 되겠구나. 인성교육도 안 받았고 돈교육도 안 받았고 이런 아이들이 리더가 되어서는 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구나. 근데 나중에 지나서 제가 너무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이 심각하구나. 이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다 부잣집 아이들 딸인데 이런 아이들이 사회 나가서 사회에 도움이 안 되겠구나. 그게 이제 가장 마음이 아팠죠. 나중에는 교장선생님이 와서 사과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은 정말로 중요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남을 이기라는 교육이 가장 나쁜 교육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옆에 친구가 아파서 학교를 못 나왔는데 노트를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미국은 스포츠를 같이 해요. 그래서 부딪히고 같이 다쳐보기도 하고 팀워크를 이루고 그리고 디베이트를 많이 해요. 토론하는 거. 그래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한쪽을 대변하고 또 하나는 한쪽을 대변하고 끝나고 나서 바꿔요. 그래서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한국은 처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패를 이기라고 배워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저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그 엄마가 저를 꼭 물어봤어요. 너 몇 등이 했니?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보다 잘하면 저를 그때부터 학대하기 시작하고 못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그게 옛날부터 그런 한국 교육을 받았어요. 그게 되면 이 사회가 혼택해지죠. 네. 그게 저는 한국에서 본 거와 미국에서 본 거. 미국은요 여학생이 제일 싫어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진짜로. 제일 인기 있는 학생은 그 스포츠 하는 학생. 그 이제 제가 그 서울로 가끔 학부모 교육들을 자주 다녀요.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안 하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니 국어, 영어, 수학은 말을 할 줄 알고 글을 쓰게 되면 국어는 배우는 거고 영어도 앞으로 동시통역이 나올 테니까 그것도 차차 공부하면 될 거고 뭐가 바빠서 그것도 해야 될까요? 나 지금 질문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교육 현재 교육이 저는 세월호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이제 이렇게 자빠져서는 그냥 그대로 앉아있어라 이렇게 하고서 아이들 다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교육도 대학 입시만을 바라보고 하는 교육이 그냥 아무 변화 없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피해자는 누구냐? 지금 제도권에 있는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인공지능 잠깐 나왔지만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고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그걸 위해서 어쩌면 문명 전환기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또 암호화폐도 많이 나오고 또 변화무쌍한 세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국어, 영어, 수학이나 사탐, 암기식으로 답을 원하는 사람들의 답변만 넣어놓는다면 그 학생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여기서 1년, 2년 지나가면 학교 학생들 너무 불쌍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부자 되는 교육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정말 해주고 싶은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습관, 이런 습관을 가져라 어려서부터. 아까 이제 이렇게 5천원이든 만 원이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자로 만드는 습관이 있다면 몇 가지 이렇게 소개시켜 줄 수 있을지. 저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 워런 버핏이 뭐였는가. 워런 버핏은 어렸을 때부터 복리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고 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은요 고등학교 때 미국에 고등학교 다니면 그 프람 파티라고 그래요. 그 졸업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여학생은 드레스를 맞춰 입고요. 남학생은 이제 턱시도를 해서 댄스 파티를 해요. 그래서 그 호텔을 빌려서 이제 그 댄스를 하러 가죠. 근데 이 워런 버핏은 좀 생각 다르게 했어요.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파티에 안 가고 그 리무진으로 3대를 샀어요. 쓰러져 가는 거를. 그래서 친구들한테 렌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가난해지만 이 사람은 부자가 되는 원리를. 근데 그게 단순히 뭐 돈의 이슈가 아니라 생각을 달리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왜 저렇게 쓸까?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회사 여직원이 결혼을 한다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듣기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는 왜 신혼여행을 10박 11일로 가서 그동안 그 모은 돈을 갖다가 왜 다 쓰냐.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 돈으로 지금부터 투자를 해서 앞으로 그 부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을 텐데 그 돈으로 모아서 그 제주도에 1박 2일로 갔다 와라. 근데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너무 돈의 노예가 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돈의 노예가 된 게 아니고 돈의 노예가 되기 싫은 거예요.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냐? 옆집에서 그렇게 유럽을 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옆집에서 갈 때 그 사람이 1억을 갖고 있어서 그 중에서 100만 원을 쓰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2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 갖다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내가 100만 원 있건 200만 원 있건 1억이 있건 똑같은 라이프를 사는 거죠. 그게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런 라이프를 택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게 그 아빠의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과외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들 그거를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투자를 바꿔라.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를 꼭 사 먹을 때 정말로 내가 이거 써야 되는가? 아니면 만약에 옷을 사야 되는데 이거 정말 필요한가? 이 돈으로 내가 투자를 바꾸면 그때부터 돈이 일하게 하는데,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빨리 깨달아라. 그 습관인 것 같아요. 그 사실 돈이 일하게 한다고 하는 건 들으면 쉬운 것 같은데, 그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걸 실천하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돈이 일하게. 그럼 이제 뭐 투자를 하려면 당장 목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걸 하려면 또 돈을 벌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좀 꼬이는 생각이. 그러니까 돈이 일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쉬운 사례를 몇 가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 가장 쉬운 게 그 아까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제가 장사하는 것 같아갖고.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저는 우리 고객이 돈 많은 사람들이 고객이 되기 원하는 게 아니고요. 90% 사람들이 지금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앱을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앱을 일단 다운로드 받으시고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많은 중산층이 생긴 이유가 401k라는 거예요. 월급의 10%를 무조건 투자를 만들었어요. 미국 정부가. 그래서 60세까지 못 찾아요. 그래서 밀리언웨어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연금저축펀드라는 그 계좌를 트셔서 지금부터 아이들도 주니어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10,000원부터 5,000원도 좋고 시작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친척들한테 아이가 직접 우리가 펀드 선물하기도 있고요. 펀드 선물 받기도 있고.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편지를 보내요. 아이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든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편지를 버리지 말고 잘 읽어보세요. 우리 영어로도 보내요. 영어과에 끊으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애들이 그때부터 금융교육을 하는 거고요. 엄마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주부끼리 만나서 주식 공부하세요. 그리고 우리 줌에 들어오면 주부 투자 클럽 있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미국은 주부 투자 클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요. 저도 우리 와이프 교육시키는데 20년 걸렸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복리예요. 사고 싶을 때 복리 외치면 딱 놓거든요. 그만큼 데일리 라이프예요. 그래서 10,000원을 우습게 하지 말고 5,000원 우습게 하지 말고 거기다 넣으세요. 절대로 제가 그것들이 부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신에 55세까지 못 찾아요. 이거 너무 좋죠? 그래서 10,000원, 20,000원, 100,000원.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 애들한테 펀드 선물하기를. 저희 회사에 찾아오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거를 왜 몰랐을까? 다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라이프 살았다. 그래서 손주한테 하고 싶다. 근데 손주한테 장난감 사주는 거 손주가 잊어버리죠? 근데 할머니가 10,000원, 100,000원을 아이를 위해서 그걸 돈을 얻었을 때는 이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30살 되면 그때 할머니가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할머니를 기억하는 거는 엄청나죠.
생일날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10만 원 넣어준 게 보니까 100만 원이 돼 있다고 1000만 원이 돼 있고 그러면 그 할머니가 그 손주한테 굉장한 선물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우리 메리츠 펀드 투자에 앱을 깔아라. 시작해라. 하루에 10,000원 줬고 10만 원 줬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그 400만 원까지 채우게 되면 그 60만 원을 돌려받으니까 어차피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도 이제 배우게 되고 그게 좋은 스타일링 포인트죠. 이게 사실은 제가 메리츠 자산운용의 고객입니다. 네. 저도 매일 펀드를 하고 있고요. 좋아요. 네. 그 한시만 딱 내면 그 알람에 따라락 울려가지고 네. 매일 펀드 제가 용돈 모아가지고 돈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네. 3년 동안 배운 게 부기 회계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용과 자산 그리고 이렇게 자산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그냥 어려서부터 배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기들이 하루에 소모되는 비용이 있다면 그게 자기한테 투자가 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손실인지를 찾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책 보시면 이게 이제 경제독립과정에서 네. 좌우에 나눠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학생들에게 오늘 먹은 밥이 똥을 생산한 결과인지 아니면 자기에 대한 투자인지 그거 한번 분석해 보자. 이 뒤에 나오는 그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 독립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돈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노인층의 빈곤율이 세계에서 1위예요. 그리고 자살률도 세계 1위예요. 돈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거든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은퇴도 못하게 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목숨도 끊게 되고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그러니까 경제 독립을 위해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근데 내가 부자가 되는 길로 가는지, 그러니까 경제 독립으로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부자라는 말에 좀 부정적인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제 독립이라고 얘기해요. 파이낸셜 프리덤이라고 해요.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한 길이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내가 조금씩 부자가 되고 있는지 매일매일 조금씩 가난하게 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죠. 좀 더 구체적이 돼야 돼요. 네. 지금 내가 토탈 에셋하고 토탈 라이빌리티라고 해요. 지금 내가 상태에서 내가 전체 재산이 얼마인가 적어봐야 돼요. 그래서 적어봐서 내가 빚을 다 더해보고 그 다음에 그 자산을 다 더해보고 그 자산에서 빚을 뺐을 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많은 사람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그다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오케이 여태까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그거를 턴어라운드 시켜야죠. 바꿔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내가 빚이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토탈 자산하고 그 빚이 똑같아진다든가 조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살고 있다. 내가 만약에 빚이 많다. 과감하게 차를 팔 수가 있어야 돼. 빚을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없앨 게 뭔가 내가 외식을 너무 많이 하는가? 아니면 옷을 너무 많이 사는가? 과감하게 끊어야 되죠.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당장 60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재정 상태 가지고 내가 딱 60이다. 내일부터 내가 수입이 없다.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잊어요. 예를 들어서 30살 때 내가 마이너스다. 60살까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지금부터는 내가 지금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4% 룰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4% 룰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수입이 떨어졌다. 전혀 돈 벌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 1년 생활비가 내가 갖고 있는 돈의 4%가 돼야 돼. 10억이면 4천만 원. 근데 여러분들이 60살 됐을 때쯤에는 4천만 원 갖고 안 될걸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10억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 5천만 원이다 시작하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10억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럼 지금부터 그 잘못된 소비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복리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 가족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1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2배가 되는 속도예요. 그럼 내가 1년에 6%씩 받는다 그러면 2배가 되는 걸 6을 70에서 6을 나누는 거예요. 12년이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딱 뜨는 순간 에이 나는 포기해야지 하죠. 야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있는데 1억 되는 게 12년이 걸리면 나는 안 하지. 차라리 이거 돈 서포트 스와킹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함정이 있어요. 그게 복리의 마법인데요. 처음에 1,000만 원이 2천만 원 되는 게 12년 걸리니까 길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엔 얼마가 될까요? 1,000만 원, 2천만 원도 12년 후에 2천만 원 시작되잖아요. 6년 걸리는 거예요. 12년. 그 다음에 3년 걸려요. 1.5년 걸려요. 그때부터는 한 달에 2번씩 되는 거예요. 그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100원, 200원, 400원, 800원이 지극히 작아 보이잖아요.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소비를 못하죠. 여러분들 내가 다 희망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시간을 줘라. 적어도 10년, 20년 시간을 줘라. 그동안의 라이프 스타일 바꿔라. 이게 이제 박수 좀.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도 그렇고 대부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 막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돈이 많은 것, 또 우리나라에는 왜 그 졸부가 있잖아요. 졸지 부자 된 사람들, 부동산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자인 척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부자에 대한 그런 인식도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학생들이 가끔 저에게 부자가 되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자유가 확장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선생님은 부자가 되면 어떤 게 좋은지 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게. 그러니까 자유죠. 프리덤이에요. 프리덤. 내가 돈이 있으면 많은 걸 할 수가 있죠. 제일 좋은 건 어려운 친구 도와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부모님 도와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사회에서 그런 많은 미국의 부자들이 하듯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다. 그러면 내가 코로나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연구하는 데 줄 수가 있고 그거예요. 그 돈은 무조건 부자라는 건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돈이 많은 거는 부자가 아니에요. 철학이 없는 건. 내가 부자가 되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자유롭게 한 거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돈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돼요. 그죠? 그냥 비굴하게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좋아하는 척을 해야 되고, 억지로 마음이 없는 얘기를 해야 되고, 더 결정적인 거는 은퇴를 못하죠. 그래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부자가 되는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부자가 되어 간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뜻일 그렇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 온도에 보면은 낮은 온도는 있잖아요. 270도 K로. 그리고 뜨거운 온도는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디부터가 부자다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부자의 기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 사람마다 틀리죠. 네. 어떤 사람은 뭐 1,000억이 부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억이 부자일 수도 있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내가 사람이 틀리죠. 근데 한국에 엄청나게 부자들 많이 돈 많은 사람들 많은데 저 부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어떤 굉장히 큰 부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조단위로 부자가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당신은 부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은 많은 건 지금 어제 부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굉장히 놀라셨어요. 놀랐겠죠. 예. 근데 그분은 그 돈으로 자기가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도 자기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 함부로 대고 자기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권리가 있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당신 부자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돈을 만든 게 사회에 악이 되는 사람입니다. 놀랬죠, 이분은. 네. 근데 내가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분은 제대로 돈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죠. 미국의 부자들은요, 굉장히 놀라워요. 이 사람이 부자인지 몰라요, 일단. 제가 좋은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애가 미국에 태어났잖아요. 한국에 놀러 왔어요. 한국에 놀러 왔는데 우리 아파트가 좁으니까 친구랑 둘이서 에어비앤비 알죠? 그래서 25,000원 에어비앤비에서 둘이서 사는 거예요. 한국에 놀러 와서. 근데 미국에서 또 미국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묵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야, 왜 거기다 왜 돈을 쓰니? 우리가 모은 데 오면 2만 원이면 사는데 20불이면 사는데 근데 애가 나는 인터컨티넨탈에 있을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계속 야 일로 와 이 바보야. 거기서 돈을 왜 쓰냐 했더니 이 아이가 나중에는 실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빠가 여기 주인이야.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렇게 부자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이 많은 거에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우리 아빠는 부자지만 그건 내 거 아니야. 아버지가 부자지 나는 부자가 아니야.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한테 크레딧 카드를 주는 사람들, 아이한테 너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돈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신혼여행 가지 말라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파이낸셜 프리덤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나 옆집에 한다고 해서 하는 거는 바보죠. 내가 뭐 돈이 1억도 있고 2억도 있으면 신혼여행 6개월 갔다 와도 상관 안 하죠. 근데 그런 돈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기르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 주 사고 내일도 한 주 사고 만약에 펀드라고 주니어 펀드 지금은 뭐 10만 원 샀지만 또 돈 생기면 20만 원 더 사고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돈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난 30년 투자할 거니까. 우리 아이 50년 투자할 거니까. 그럼 주식시장에 폭락하는 게 오히려 좋죠. 발행세라니까. 왜냐하면 주식은 무상하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확장성 때문에.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아이들하고 주식 투자하는 거를 시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재밌어 할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발표해 오는 거예요. 너는 삼성전자를 연구해봐라. 너는 하이닉스 연구해봐라. 너는 여학생이니까 너 화장할 거 아니야. 그럼 화장품 회사 한번 알아보자. 그게 굉장히 그 주식 투자한다는 게 반드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요. 세상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얘가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로레알에 투자했다. 그러면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 갖고요. 로레알 회장이 나와서 발표를 해요, 유튜브로. 그럼 애들이 그걸 봐야 돼요. 한국에 아무도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회장이 나와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들어버렸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걸 다 공짜예요. 근데 그리고 블룸버그라는 앱도 있고 여기가 그런 학생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주면 걷잡을 수 없이 좋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내가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연구해서 샀다 그러면 나는 좀 달게 만들고 싶은데 아니면 줌이라는 거 요새 유행하죠? 네. 줌이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보세요? 한 20조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10년 전에 중국의 한 청년이 미국에 가고 싶었는데 비자가 계속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몇 분 만에 미국에 가서 실리콘밸리에 가서 취직을 했어요. 그 사람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회사가 날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걸 줌 같은 거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회사가 야 그거 별로 크지도 않은데 뭐 시장 크지도 않은데 거절해갖고 이 사람이 나와서 정확하게 9년 전에 차린 거예요. 지금 큰 부자가 됐죠.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한국에서도 좀 생겼죠. 스타일 한다는 회사 아시죠? 얼마 팔았죠? 브로레알한테 6,500억에 팔았죠. 닥터자르트 얼마에 팔았죠? 2조에 팔았어요. 닥터자르트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이분이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드름 때문에 피부가 좀 그랬나봐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했더니 비비크림 그걸 발라주고 깜짝같이 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몰라요. 비비크림이라는 걸.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소개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 찾아갖고 지금 2조에 파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못해요.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학생들 중에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나와야 되죠. 어떤 생각 많이 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손 들어봐 하면 다 손 들어보세요. 부자가 되고 나 창업하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사실은 이제 저는 학생들에게 부자가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창업을 하는 길이고 하나는 지금부터 무지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해라. 그러면 창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에게서 항의가 와요. 그렇겠죠. 아니 대학은 어떡하고 진학은 어떡하고. 그럼 저는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학은 네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코스가 아니다. 꼭 가야 한다. 근데 창업은 지금 창업을 하면 젊은 사람들만 결정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은 거꾸로질 수도 있겠죠. 그럼요. 한 세 번쯤 거꾸로지는 것은 인생의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청년들에게 창업을 꼭 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왜냐면 그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창업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나는 아까 일본 아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셀프인데그래서 일하면서 꿈도 없고 그냥 벌어서 그냥 쓰는 게 막 목적이라고 그러면 절대 창업하면 안 되겠죠. 근데 부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서 회사가 잘 됐다고 생각하면 월급 주고 나서 다 나머지는 내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취직을 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회사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부자가 될 수 없는 당연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창업할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돈이 없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잠시 취직을 할 수는 있죠. 그 준비 단계로. 근데 뭐냐면 하루라도 먼저 창업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돈을 쓰이는 거를 미리 투자하고 그러니까 창업 자금을 만드는 거고, 근데 창업이라는 거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예. 창업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제가 미국의 창업 아이디어는요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가 많아요. 제가 가장 가장 내가 인플루언스했던 창업 아이디어는요, 사람들이 불편한 것부터 찾는 거예요. 불편한 게 뭔가? 우버가 왜 나왔어요? 미국의 택시 운전사들이 너무너무 불친절하고 비싸다. 막 바가지 씌우고 더럽고, 그러니까 우버라는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뉴페이스 스토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창업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요. 창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은 미국에 우체국을 갔더니 우체국이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이건 내 생으로 만든 공무원인데 왜 이렇게, 그래서 5시에 문 닫잖아요? 그 4시 50분에 가면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일 오라고 해요. 그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 옆에서 우체국을 차렸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나는 7시까지 간다. 그럼 우체국은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체국이 정부에서 하는 일은 뭐죠? 우표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편지를 붙여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표를 발행하지 못하죠. 우표를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서 만약에 1,000원에 팔면 이 사람은 1,200원에 팔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안 하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체국은 뭐죠? 그 편지 그냥 전해주고 가잖아요. 그러면 도둑이 들어올 수 있죠. 내가 여행 갔는데. 그래서 대신 받아주는 거. 그래갖고 그 메일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대신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프랜차이즈를 만들게 돼서 이 사람이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한 5천억에 팔았어요. UPS 스토어. 재미난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미국에 가면 홈디포라고 있어요. 네, 아시죠? 집 만드는 네, 그 건축 자재 파는 거죠. 그 사람은 목수 2명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은 너무 좌절한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가 친구 2명이서, 야, 우리가 이거 하는 일은 목수밖에 하는 일이 없는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를 가르쳐주자. 대신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목소리 배우잖아요. 그러면 돈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대신에 뭐를 대패를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발전해갖고 페인트를 칠하는 걸 가르쳐줄 거예요. 페인트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조예요. 와. 200조에 200조. 네. 미국 전국에 있는 거예요. 소리가 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고 생각이 중요하고, 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불편한 게 뭔가, 아이들이 그걸 어렸을 때부터 캐치하면요,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 학교에서 학생들 3명이서 야, 우리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길에서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될 거다.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죠. 스타벅스가 무지무지 커졌잖아요. 그 부부가 친구들하고 만든 거예요. 해고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창업이라는 건 다 뭐라고 생각하죠? 창업하는 또 학원을 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또 학원에 가서 배우려고 그래요. 남이 아는 거를 가는 거는 창업이 아니죠.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열정이에요. 도와주고 싶은 열정. 이 불편한 사회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그런 거를 무궁무진하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왜 호텔이 비싸니까? 여행 갔을 때 내가 빈 방을 빌려주면 쌀 텐데. 다 아이디어는요, 시간 지나고 나면 그걸 내가 왜 생각 못했지? 그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 자산운용사 오니까 메리츠를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다 삼성, 다 미래. 예, 여기 치워서 우리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유튜브를 산 거예요.
사람한테 금융 교육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으로 송파에다가 스토어를 열었어요. 펀드 스토어. 아무 생각 못 했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들어와서 펀드 사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불편하거든요. 부분 자산운용사 증권은 2층에 있고 가면은 가구도 너무 멋있고 줄들잖아요. 난 지금 하루에 5,000원씩 갈 건데 그 사람들이 난 무시하면 안 될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들어와서 애들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강연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겠다. 그러면 투자를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다행히도 서베이를 했어요. 근데 우리 메리츠가 평판 1등을 했어요. 가장 신뢰가 가는 회사라고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랑 다른 생각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똑같이 해갖고는 경쟁을 되기도 힘들고 부자도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런 시스템이 젊은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에 가면 안 되죠. 학원에 가는 거는 굉장히 창의력을 죽이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박스에 넣는 거예요. 이게. 네. 똑같은 거 계속 푸는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미적분 하나도 필요 없는 걸 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푸는 거죠. 아이들은 태어날 때 어떤 아이는 동그랗게 태어나고 어떤 애는 네모나고 어떤 애는 세모고 다 잘하는 거 틀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다 네모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해저들이라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 결례가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해양무역이나 육상무역이나 해가지고 세계적인 상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수표라든가 어음도 고려 시대 때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고 또 그때 쓰던 부기가 건너와서 회개하게 되기도 했어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 결례 민족에게 이제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전적 소비도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녀의 교육에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돈을 터무시하는 교육을 하게 된 거. 그리고 이제 청빈 이렇게 가난한 집안 깨끗하게 그게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노비를 거느리고 뒤로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패를 세뇌가 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요즘 시대에도 학부모님들을 보면은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그거 잘 모르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었나요? 저는 자녀 교육을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직 우리 아들 둘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애들은 배신자다. 그래서 애들은 내가 옆집 애랑 그렇게 주문을 외웠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대신 내가 학비는 내주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내가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보고 배워요. 내가 말로는 그게 투자해라 그러고 난 투자 안 하고 있거나 자동차 사지 말라고 해서 내가 자동차를 벤츠를 몰고 다닌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면 나 어렸을 때 투자해라. 복리를 이해해라.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애들한테 사주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애가 졸업할 때 저는 펀드를 사줬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몰래 가방을 사줬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엄마는 아빠한테 그렇게 교육받고 아직도 못해? 무한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미국에 우리 아이가 졸업할 때 이제 공항에서 카드에다가 펀드를 사주고 축하한다.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몰래 없어졌어요. 그래서 명품 가방을 산 거예요. 그래서 감춘 거예요. 그래서 몰래 주던데 우리 아들한테 핀잔을 받았어요. 나 필요하지도 않는 거를 왜 이 가방을 그렇게 비싼 가방을 사냐.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교 때 입던 청바지를 지금도 입어요. 대학교 졸업을 올해 하는데 그만큼 살 필요가 없는 걸 안 사요. 그게 이제 저절로 그리고 이제 계속 투자하고 있고
용돈을 투자하고 특별히 온 가족이 그런 철학을 공유하는 저는 저절로 된다고 봐요. 근데 엄마가 맨날 몇 국을 사면서 너 돈 아끼라 그러면 애들이 뭐지? 돈을 아끼고 그러는 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그런 걸 잘못됐다고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에 가면 식당을 굉장히 비싼 데가 많잖아요. 저는 거의 안 가요. 갈 이유가 없고 더 맛있는 데가 많은데 근데 내가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저기 가지? 사장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생각에 버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이 있는 거예요. 편견.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장이니까 기사가 있는 차를 타야 된다는 거. 와인도 비싼 거 먹어야 된다는 거. 그런 편견이 있는 거죠. 그게 아까 그런 거는 잘못된 기고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멋있잖아요. 인터컨티넨탈의 회장이 그런 인터컨티넨탈의 회장인데도 멋있잖아요. 친구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 그건 멋있잖아요. 진정한 기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네가 부자가 아니라 내가 부자지. 네가 부자가 아니다. 내가 부자지. 그죠? 이제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이제 사고구조를 들여다보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한국만을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야기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통신 프로그램이었는데 진출을 못해가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에게 세계를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시간, 생활로 월급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걸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죠? 그렇죠. 지금은 옛날에는 어떤 생각이 국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게 있고요. 국경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사고를 지구를 봐야 돼요. 한국만 보면 안 되고. 근데 그게 또 너무 거창하면은 생각이 안 가잖아요.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보거든요. 창업 스토리를 들으면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이 사람 너무 별거 아니었네. 그렇잖아요. 너무 별거 아니었는데,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생각을 했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흥분이 돼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부자가 됐는데, 나도 흥분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과감하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너무나 두 가지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아까 부자 된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부자 된 사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인 사람. 제가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제가 안타까워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 있었어요? 당장 해야 되겠네요. 그런 익사이먼트가 있어요. 흥분되는 거예요. 몰랐는데 알게 됐네. 야,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네. 그런 자극적인 그런 스스로 긍정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위험을 택하는 거를 즐거워해야 돼요. 뭐든지 리스크잖아요. 리스크를 택해야 부자가 되죠. 리스크를 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죠? 공무원 하는 거.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세븐이라고 해야 하는 거. 리스크가 전혀 없죠. 그런 앞을 주거든요. 난 리스크를 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나는 큰 부자가 되고 싶어. 그렇다고 이제 허황되면 안 되죠. 그걸 허황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현실성이 없는 거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신병자죠.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친구랑 같이 하세요. 맞아. 힘 좋아야 돼요. 네.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하고 한 사람 아이디어보다 두 사람 아이디어가 더 좋고 세 사람 아이디어 좋고 여기 학교 졸업생 만약에 5명이다. 다 같이 창업하자. 지금부터 준비하자. 미국의 대학교 중에서 창업만 시키는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취직하지 말라고 그래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창업 아이디어를 만들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말. 네, 그 4학년 동안 내내 그 창업 아이디어만 내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도 아이들하고 주식도 같이 하고 공부 같이 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학 동안에 장사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니 여기 시장에 가서 장사해보고 제가 적극 추천입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었어요. 많이 갖고. 근데 이제 친구들 5명이서 6명이서 그 풀장에 놀러 갔어요. 세번경이 가는데. 근데 차비를 그때 5원이었어요. 차비가. 그래서 10원씩 갖고 갈 때 올 때 차비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락 먹고. 근데 너무너무 그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라노를 냈다 그러고 5원 주고 사 먹고 그랬어요. 네. 돌아볼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걸어가냐. 그래서 한 아이가 저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자. 아. 그래갖고 그 보니까 그 도매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상자에다가 근데 주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어차피 물이잖아요. 네, 녹으면. 아주 물이니까 거기 원가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그 3개에 1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 판 다음에 그 돈을 갖다 주는 거죠. 그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 2명이 한 조가 돼갖고 통을 3통을 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몇 시에 만나자 했는데 저도 이제 그 한 조가 돼갖고 파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초조하죠. 이건 높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다. 근데 이제 창피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 질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딱 한 게 사람들이 목마를 때가 어딜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산 중턱일 거다. 그래서 산 중턱에 가서 앉았더니 5분만 다 팔린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두우니까 날씨가 차가워진 거잖아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몰랐던 거는 깡패들이 있는 거예요. 깡패들이 와서 아이스크림 먹고 돈 안 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었죠. 접고 와서 이제 돈을 계산했더니 다 만났어요. 6명이서. 근데 돈 번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줘.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70원씩 다 제가 배당을 해줬어요. 우와. 그리고 짜장면 다 먹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좋은 경험을 한 거예요. 뭐를 배웠을까요? 로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렇지. 로케이션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벤토리가 중요하다. 인벤토리 컨트롤. 그 저녁이 왔을 때 이게 안 팔릴 걸 예상했어야 되죠. 맞아. 그래서 인벤토리 컨트롤이 중요하다. 그때는 좀 참아야 된다. 그죠? 항상 장사가 잘 될 수가 없다. 깡패가 나오는 거.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 하루에 그 4시간 동안 제가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원가를 알아야 되고 실제로 내가 돈을 벌어봐야 되고 부끄러운 것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용기도 얻어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판다든가 그리고 장사 경험하는 건 너무 좋죠. 그리고 유튜브를 올려서 판다든가 좀 다양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굉장히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갖고 그 6명을 다 찾았어요. 이제 초등학교. 근데 얘네들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다 가난해. 레슨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다 가난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 가난하다는 얘기. 근데 다 가난해요. 안타깝게도 다 잘못된 돈을 썼고 그 안타깝죠. 저 이제 선생님하고 시간이 오래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이 모두 나중에 부자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선생님께서 해주고 싶은 부자가 너희가 되면
꼭 이렇게 살아라.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잘못 따르게 되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돈을 감정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비참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때 그 주위에 굉장히 많은 부자들을 알아요. 부모님이 대부분 부모님이 부자인 경우. 근데 지금 그 당시 금수저죠. 근데 지금 보면 다 비참한 라이프를 살아요. 대부분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는 사람이야. 돈을 많고 적고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많건 적건 간에 철학이 중요해요.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돈의 절대적인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의외로 쉽게 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에 대한 철학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뭐 나쁜 짓을 해서 번 거나 아니면 돈만을 위해서 내가 번 거나 그런 게 아니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습관, 그 다음에 돈이 없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철학, 그거 갖고 있으면 저는 진정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을 지닌 부자로 살아,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시간이 꽤 됐는데 혹시 질문 꼭 하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좀 하세요. 마이크 줄까요?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창업이랑 주식을 꼭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주식을 할 때 뭔가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업에 대한. 그래서 기업을 볼 때 어떻게 하면은 기업이 성장하겠다,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무조건 펀드를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분산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처음인데 이제 나의 첫 번째 주식을 고르는 것도 되게 재밌죠. 내 인생의 첫 번째 주식이 뭘까? 두근두근거리죠. 예. 그래서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가 버크셔 하더웨이라는 회사잖아요. 그 왜 버크셔 하더웨이인지 아세요? 이 사람은 11살 때 처음으로 주식을 샀어요. 근데 실패를 한 회사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를 자기가 그걸 잊지 말자.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그래서 버크셔 하더웨이라는 회사, 자기 회사 이름을 그걸 진 거예요. 나의 첫 번째 라이프 스타일, 내 라이프의 첫 번째 주식이 뭘까? 굉장히 의외로 가깝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근데 얘기했듯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넷플릭스를 한번 기억을 해볼까? 아니면 내가 매일 요새 들은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뭘까? 아니면 주위에 있는 거죠. 가정주부라고 하면 뭐 오뚜기라든가. 아니면 내가 맨날 라면 먹는데 라면에서는 어떨까? 주위 굉장히 많죠. 내가 편의점 매일매일 가잖아요. 그러면 편의점 주식 한번 내가 연구해볼까?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게임에서 내가 매일매일 게임하는데 이 게임 만드는 회사가 어디지?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이 게임하는 거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너무 이 게임이 열광해. 그럼 관심을 끄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사는 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를 연구해야 될까요? 이 사람 매출액이 어떻게 되지? 매출액이 10년 전에 매출액이 1,000억이었는데 지금 2조다. 굉장히 큰데 그때 10년 전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늦지 않았죠? 그 다음에 순이익이 어떻게 되나? 결정적인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경영진이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철학이 뭘까? 그러면 인터넷에 보는 거죠. 이 사장은 어떻게 회사를 상했을까? 끊임없이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어렵게 처음부터 막 거창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내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화장품, 그 다음에 보톡스 만드는 뭐 그런 보톡스 만드는 회사라든가 얼마든지 많죠. 제약회사라든가. 첫 번째 주식을 골라보라. 네, 일단 관심을 갖는 게 시작이에요. 선생님도 옛날에 주식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안 합니다. 지금은 이제 펀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자, 또 질문. 네, 선생님 마스크 좀 써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5학년 딸을 이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에서 한 가지 좀 싶어서 문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교육을 밤에 이제 10시나 9시 이렇게까지 아이들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그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학교 수업만 끝나고 아이들이 논다 그러면 TV나 보고 뭐 인터넷이나 하고 유튜브나 하고 저 아이들이 뭐가 될까 그런 생각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계속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를 만약 선생님 말씀대로 뭐 제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시라면 과연 이거를 선생님 4시에 수업이 끝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뭐 TV를 보든지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아이들이 찾아갈 길을 어떻게 좀 해줘야 될지 그게 되게 좀 관심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철학이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유태인은 왜 성공했을까? 유태인은 결정적으로요. 자녀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돈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한국은 자녀들하고 대화를 안 해요. 아빠는 회식을 해요. 회사 가서. 그리고 엄마는 아이들을 하청을 주는 거예요.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하죠. 하청을 줘서 받은 아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얘기죠. 결정적인 게 뭐죠? 학원비를 내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불안해하느냐? 다른 거에 대한 불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게임만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학원에 가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학원에 가면 100배 난 거예요. 게임도요. 지쳐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호기심 때문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내추럴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아이가 3번 한 아이인데 4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애는 학대를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기 싫은 애한테 학원에서 밤 11시까지 있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아닐 거예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학원 안 가도 공부를 잘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아무리 학원에 가서 공부 못해요. 근데 그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다른 거에 탤런트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입장에서 아이가 게임하고 보면 막 미치겠죠. 학원에 가 있으면 마음 편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학원에서 얘가 뭐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맡긴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그 아이도 불행하게 되고 나도 가난하게 되고 그 돈을 다 썼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이게 아이는요 노는 거예요. 아이는 놀아야 돼요. 그리고 뭐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지가 뭐 축구를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4시에 그 다음에 걔는 숙제는 해야죠. 학교에서 내서 숙제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그거를 그냥 얘기했잖아요. 부자를 만들고 싶다며. 근데 학원에 가는 순간 걔는 부자가 될 확률은 낮아집니다. 왜냐면 똑같은 생각을, 그리고 밤 11시까지 있는 애가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고 싶지만 창업 생각 나겠어요? 그 다음에 좋은 학교 가나요? 좋은 학교도 못 가요. 근데 거기에 이미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잘못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옆집에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옆집에다 우리는 옆집에다. 왜냐면 내가 소유하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육이 망쳐지는 거예요.
학원에 가면 일단 마음이 편하거든. 하청을 줬기 때문에 학원을 알아서 해주겠지. 학원을 알아서 해줄까요? 100% 잡니다. 100% 자요. 학원에 가서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어드바이스 하고 싶은 거는 아이가요 4시에 끝나면 무조건 도서관에 가요. 책 읽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책 도서관에 하루 종일 시간 보내면요 무궁무진하게 그 아이는 상상력이 커집니다. 도서관에 보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스포츠 하기요. 친구랑 그 놀러 다니기 쉽진 않죠. 도서관이 제일 힘든데. 예? 도서관이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습관하는 거죠. 아빠도 도서 가셔야죠. 왜냐, 아빠한테 배우거든요. 아빠는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맨날 술 먹고 들어오면서 애한테 너 학원에도 왜 안 가냐. 그러면 애들은 결정적인 거는 같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온 집안. 한 달에 100만 원 쓰는 거를 과외비에 쓰는 말고 그거를 투자한다 그러면요. 그 아이가 30살 됐을 때 창업자면 돼요. 저는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하니까요. 네,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불안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많았잖아요. 또 믿지 못해서도. 그래서 저는 관리자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가 관리 감독자의 입장이 아니라 함께 생애를 같이 가는 반려자의 입장으로 돌아서기를 저는 권해요. 그래서 꿈을 같이 가져라. 선생님 책에도 보면은 가족이 함께하는 그 부자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빠하고 엄마는 앞으로 10년 또는 5년 후에 이런 계획을 가질 건데 내가 가져가면 내도 이것도 이해하지 않겠니? 함께 이거 가져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반려자로서 생애를 반려하는 반려자로서의 꿈과 계획을 공유하는 것부터 그러면 걱정보다는 믿음이 먼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네, 또 질문. 네, 거기 네. 저는 주식이나 펀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주식을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 장소에 여러 개를 투자해야 돼요? 아니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하나씩 찍어보는 게 좋을까요? 그건 제가 대답을 할게요. 선생님은 가만 계시고. 이게 제가 하고 있는데 그 출산하시는 앱을 들어가시면 다양한 유형의 펀드가 나와 있어요. 고르기 쉽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또 질문. 네. 저는 일단 선생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때 돈을 많이 버시면서 많이 안 쓰는 습관을 들이면은 왜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생각을 해보면은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여기 오셔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한테 강연도 해주시고 또한 투자앱도 만드시면서 뭔가 한국과 학생들과 사람들한테 금융지식을 깨우기 위해서 돈을 버시고 또 계속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든 게 선생님께서는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질문해드립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앞에 얘기했잖아요. 자유를 얻기 위한 거고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주니어 투자 클럽에 내가 몇천만 원을 쓸 수가 있는 거고 또 자유예요. 근데 내가 돈이 많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지고 뭐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업신여기거나 그런 목적은 없는 거죠. 돈을 버는 목적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 우리 그 선생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쓰는 구멍을 막으면 호수에 물이 불어나듯이 권력을 하지 않아도 들어와서 넘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난 질문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전국을 다니고 강연을 하고 사실 은퇴하면 좋을 텐데 우리 와이프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용서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왜 우리나라는 망해가는 일본을 따라가야 될까? 맞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훨씬 더 좋은 나라고 근데 왜 망해가는 모델을 따라갈까? TV 보면은 저는 거의 TV를 안 보지만은 밖에다
전부 가난하게 되라고 가르쳐줘요. 먹방만 나오고 놀러 가는 거 나오고 일본의 온천 다 그거 쓰던 물이에요. 거기 좋다고 그냥 다 가서 돈 다 쓰고 나는 왜 이렇게 왜 생각이 없을까? 그 젊은 사람들 50만 원 벌었고 50만 원 쓰는 거예요. 일본 가서.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고 안타깝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다 하셔야 한다. 그리고 왜 일본 좋아하는 일을 하냐. 우리나라가 특히 일본에 강점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고가 일본화가 돼 있어요. 일본은 망하는 거예요. 사무라이 문화거든요. 반대하면 죽이는 문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한국도 질문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 일본은요. 저는 일본에 출장을 많이 갔거든요. 정말 질문 안 해요. 너무너무 놀랐던 질문을. 너무 한심해서 일본은 저희는 진짜 망해가는 나라구나. 제가 좀 여담으로 얘기하면 제 보스는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을 너무 싫어해요. 일본 사람 와이프지만 그 장인이 아주 나이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예의가 바로요. 그냥 부딪히면 인사를 10번이나 하죠. 근데 진심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한국에 오니까 부딪혀도 인사를 안 해. 이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왜냐? 한국 사람들의 얼마나 바빴으면 남대구장에서 새벽 일하는 사람들 막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막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한국은 일본처럼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전 스커트라는 회사에서는 한국에는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일본의 투자를 다 끊어버렸어요. 일본은 망한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한국을 지금 보고 왜 한국을 일본을 따라갔지? 왜 그러지? 한국의 그 역동성은 다 어디로 갔지?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유태인 모델을 따라가야 되고 중국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원래 하는 이유가 보니까 유교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근데 중국 사람이요 깜짝 놀라서 절대 공장님은 돈 되는 거 다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유교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뭐냐, no money, no life. 돈이 없으면 살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요. 그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차이죠. 일본은 멍청한 나라죠.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망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왜 자꾸 아베가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 침략을 원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침략밖에. 맞습니다. 자, 이제 한 두세 번 더 질문 받고 시간이 오래되고 있으니까. 없습니까? 근데 앞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주식을 한번 샀을 때 최소한 30-40년은 가져갈 생각으로 사신다고 또 그래야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팔아야 될 때가 있거나 혹은 파셨던 적이 있으면 그게 언제였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벌써 실험적인 질문. 네. 그러니까 주식은 안 파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팔 때가 있죠. 근데 파는 거는 예외 조항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사자마자 언제 팔을까 걱정하죠. 그건 주식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주식을 사면 여러분들 재벌 회장들 자기 주식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그래서 부자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회사의 오너예요. 근데 팔 때가 있죠. 언제 팔까? 돈이 필요해서. 그죠? 내가 이제 주식 투자해서 60세가 됐어요. 근데 이제 생활비가 필요해요. 집세도 내야 돼. 그때 팔죠. 첫 번째 일이죠. 두 번째, 세상이 변한 거예요. 옛날에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왔거나 아니면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회사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고 다른 데로 바꿔 타야 되겠죠.
그때 팔아요. 그 다음에 그 뭐가 있을까?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이 회사가 엄청나게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경쟁자가 너무 많고 이 회사가 내가 생각한 거 틀리게 되겠구나.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영리해지기 시작하죠.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파 주식을 하려고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경영진이 중요하구나. 근데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 경영진이 나쁘면, 경영진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경영진이 막 그 회계도 엉터리로 한다 보면 이 회사는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는 그 경쟁자가 나오기 힘든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그래서 뭐 특허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그런 주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더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도 또 어떤 때는 주식이 너무 싸게 거래가 될 때 한국 주식이 지금 굉장히 싸요. 왜 쌀까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어요. 왜 쌀까요? 네? 아니. 한국 사람 주식을 안 하죠. 네?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하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주식 투자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버블이 있어요 없어요? 버블이 없죠. 근데 막 가정주부들이 주식 막 기다리고 그럴 때는 걱정해야죠. 가정주부들이 막 주식 얘기하고 택시 운전사가 막 주식 얘기할 때는 그 심각한 버블이 껴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 게 이제 주식 투자하다 보면 경험상 생기는 거고 투자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투자하다 보면 가끔 이제 놀랄 때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2000이 1400까지 갔잖아요. 그 공포잖아요. 근데 영리한 사람들은 그때도 사는 거죠. 왜냐면 나는 어차피 오랫동안 투자할 거니까. 그게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머니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자, 또 있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좀 퍼스널한 질문일 수도 있어서 대답을 안 해주셔도 되긴 한데 그렇게 코로나처럼 기회가 생겼을 때 주식을 살 수 있는 바잉 파워를 어느 정도 전 재산의 몇 %를 세이브를 해놓으시는 건지 현금으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걸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조심하는 게 영어로 잘 기억을 하세요. 타이밍 더 마켓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켓 타이밍이라는 거 있어요. 타이밍 더 마켓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시간을 줘야 된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럼 벌게 돼 있어요. 그 영리한 방법인데 타이밍 더 마켓은 내가 시장을 예측하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하거나 한국의 99.9%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타이밍 더 마켓이라고 생각해요. 투기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많이 들었죠. 제가 저기 유재석 나오는 프로그램에 나왔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삼성전자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첫 번째 질문이죠. 그걸 알아요, 여러분? 내일 삼성전자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아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10년 후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10년 동안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까요? 그거는 내가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닌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삼성전자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거는 아직도 주식 투자를 도박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샀어요. 내일 4만 원이 됐어요. 근데 더 떨어지면 3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 속상해하죠. 나는 주식 투자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10년 후에 50만 원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지금 3만 원에 사건, 5만 원에 사건, 10만 원에 사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켓 타이밍 하는 게 타이밍을 마켓이라는 거예요. 내가 꾸준하게 투자했더니 나중에 10배가 돼 있더라, 100배가 돼 있더라. 제가 삼성화재라는 주식을 통해서 400배가 벌었어요. 9년 동안 계속 산 거예요. 그게 주식 투자예요. 분명하게 알죠. 회사가 성장하는 거를 내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타이밍도 마켓을 하는 게 아니라 마켓 타이밍을 하죠. 그게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줘야 될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한다. 예. 여러분들 내가 커피숍 차렸어요. 친구가 2명이서. 커피숍이 너무 잘 돼요. 근데 내일 20% 프리미엄 받고 팔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커피숍이 잘 되면 스타벅스처럼 1호점 내고 2호점 내고 3호점 내고 그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길게 보는 사람과 단기간에 보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자, 또 혹시 있습니까? 아, 네, 저 육성으로 하시죠. 예, 예. 저 봉화에서 한국경제지국장을 하고 있고요. 3월 달에 존니 대표님 우연찮게 유튜브를 봐서 주식을 처음 이제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으로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이제 주식 공부를 한 2달, 3달 하다 보니까 가장 이제 많이 고민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펀드 매니저시잖아요, 우리 존니 대표님. 그럼 저는 개인이고, 그러면은 개인이 이제 그 지식을 만약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걸 하고 펀드 매니저 하는 거 하고 충분히 다를 수 있는데, 그럼 개인이 직접적으로 주식에 이제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내가 내 돈을 펀드 매니저한테 맡겨서 펀드 매니저가 평생을 하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 방법이 제가 직접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펀드 매니저한테 평생 돈을 맡겨서 돈을 자산을 부릴까,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나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이제 두 개 다 할 수 있죠. 꼭 굳이 나는 무조건 펀드 매니저 맡기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요, 한국의 좋은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라는 거는 400만 원까지 투자하면 60만 원 돌려주니까 그거는 무조건 채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주식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내가 어떤 부분은 펀드 매니저보다 내가 훨씬 더 지식이 많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직장인, 예를 들어서 내가 약국에서 일한다. 그럼 제약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이 제약 회사가 너무 잘 되는데, 그래서 주식은 내가 따로 좀 사도 되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틀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펀드 매니저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보가 많이 아니까. 주식 투자는 정보를 투자하는 게 아닌 걸 몰라요. 훈련이라고요. 안 파는 훈련이에요. 아트 오브 낫셀링이라고 해요. 안 파는 기술이에요. 사람들은 파는 기술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결국 철학적인 거고 훈련이지.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펀드는 무조건 400만 원 채워라. 그럼 세금 혜택이 있고 55세까지 혜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더 펀드에 더 투자해도 좋고, 아니면 내가 개별 주식에 어떤 내가 특별한 회사에 애착이 가거나 그러면 그건 더 추가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두 가지면, 그러면 개인이 하거나 펀드 매니저 하는 건 그냥 큰 의미를 두지 말고, 그렇죠. 자기 원하는 대로. 예.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존니 대표님 같다는 20년, 30년 뒤, 저도 지금 이제 48살이니까 노동력이 이제 한 70살까지 안 되면 100세까지 30년 이후에 쓸 돈을 이제 20년 동안 모으는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시총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조사를 한번 10년까지를 이렇게 해보니까 삼성전자 말고는 9개 회사는 지금 거의 30% 이상이 시총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면 저희가 그런 10개 종목에서 1개가 지금 삼성전자 말고는 다 떨어졌는데, 저희가 그럼 그 중간에 갈아타야 되고, 또 선생님 저 대표님 말 따나 뭐 회사가 잘못됐다,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 이런 거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가 어떤 회사일까요?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여기 GM이 있나요? 옛날 GM 엄청난 회사였죠. GE, 제너럴 일렉트릭. 그죠? 세상이 변한 거고, 그것만 가지고 단순히
이걸 사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식을 살 때는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더 좋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내가 비전을 보고 투자한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오케이 그러면 한국에서 하나부터 1등부터 10등까지가 없어졌다. 그 나머지 생각을 왜 안 하시죠? 카카오 얼마나 많이 올랐죠? 카카오를 10년 전에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제가 이제 그 질문 드리는 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된 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IMF 때 은행에 사서 망했죠. 근데 저는 은행주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죠. 그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왜 이 회사를 샀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포항제철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아요. 현대자동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돈을 못 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나오니까. 그죠? 세상이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뭐 30년 갖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펀더멘탈을 보고 사고 팔고 하는 거지. 팔 이유가 생긴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보고 샀거나 아니면 별로 연구하지 않고 샀거나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못할 것 같으면 펀드를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과거를 보고 야, 내가 10개 중에서 9개가 안 됐는데 그러면 주식 투자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회사도 개인도 망하고 흥하고가 있죠. 그러니까 흥할 거라고 생각하는 회사를 고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궁금한 게 좀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본인 대표님은 어차피 뭐 50만 원 들게 5만 원에 사나 뭐 10만 원에 사나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산이 만약에 이제 10억이라는 자산이 오늘 있었는데 코로나로 사태 떨어져서 만약에 1억으로 떨어졌어요. 10분의 1이 났어요. 그럼 다시 이 회사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판단을 못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놔둘 수가 있죠? 아니죠. 그러니까 100년 놓고 보면 주식 가격은 항상 상향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회사는 가정적이죠. 그 회사가 계속 돈을 번다고 가정하면 자본주의에서 주식시장이 안 올라간 역사는 없어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 은행이 아니고 이제 여행 회사다. 여행 회사를 10억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지도 못한 그렇죠. 이런 매출이 90%가 줄었어요. 그냥 망할 수도 있잖아요. 망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이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룰이 있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 뭐였죠? 여유자금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분산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 굉장히 좋은 회사였잖아요. 근데 90% 세일즈가 날라갔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더 사죠. 아 그러면 더 사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10,000원에 사서 5,000원이 되면 그때 딱 스탑을 해버려요. 5,000원도 사고 왜냐면 코로나라는 게 언젠가는 없어질 거잖아요. 아니 코로나가 맞고 10년 동안 있을 거라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 주식은 망할 가능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디즈니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디즈니라는 회사에 제가 높은 분을 내가 만났어요. 하루에 그 디즈니가 잃어버리는 돈이 하루에 몇 천만 불이에요. 하루에 몇 천만 불이에요. 주식 가격이 30%가 날라갔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이때가 바잉 찬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즈니만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여행주도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거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도 갖고 있고 모두 갖고 있고. 근데 결정적인 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자본주의는 그 나라의 자본주의가 계속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주식 가격은 오르게 돼 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중간에 그 볼라틸리티라고 그러죠.
그 변동성, IMF도 오고 리만 사태도 오고 중간에 사람들을 놀래킬 때가 오죠. 그걸 다 겪고 올라가게 돼 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 우리 선생님한테 꼭 이런 데 여쭤보고 싶다. 뭐죠? 올해 초쯤에 그냥 주식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보다가 뭐 테슬라나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막 가격이 막 2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며칠 만에 막 몇십만 원이 깎였다 올라갔다도 하고 그런데 이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주식의 가격이 싼지 아니면 좀 거품이 꼈는지 이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쓰이는 지표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해서 뭐 그 200만 원이다. 그러면 전체 발행 주식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감이 잡히죠. 시가총액이 뭐 1000조다. 그러면은 이 회사를 사람들이 1000조로 가치를 치고 있구나. 그 비싼가 싼가 어떻게 할까? 그 회사가 얼마를 버는지를 추정하면 되겠죠. 이 회사가 1년에 100조를 번다 그러면 비싼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못 벌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벌어요. 그걸 퍼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1년에 번 거로 나눈 게 퍼예요. PER. 예. 근데 어떤 경우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0이 넘어요. 그 사람들은 왜 100이라는 뭐냐면 10이라는 거는 간단히 따지면 10년 동안 내가 이 회사를 투자하고 있으면 내 원금이 10년 동안 다 회수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버는 거 공짜예요. 비싸요, 싸요? 싸죠. 근데 그러면 아마존은 100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싸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죠.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장성. 네.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지배력이죠. 다 죽여버리잖아요. 시장 지배력.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판단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건 비싼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저점한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팔고 어떤 사람은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험이잖아요. 변동성과 위험을 알아야 돼요. 위험은 내가 20년 기다렸는데 회사가 없어졌어. 그건 위험하죠. 변동성은 매일매일 가격 변화예요.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어. 근데 내가 10년, 20년 기다리면 이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그런 거를 회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한두 개만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 개 주식을 해야 그걸 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예, 좀 더 공부를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퍼라는 개념. 그거를 자기가 예측하는 거죠. 이 회사가 돈을 잘 벌 것 같다. 근데 요새 같이 아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회사가 무너질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살아남는 기업은 엄청 잘 되겠죠. 다 죽었으니까. 그런 것도 좋은 생각이죠. 그게 여행사다. 그러면 다 여행사들 죽을 거예요. 근데 살아남는 여행사는 엄청나게 잘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예측한 사람은 지금 가격이 폭락했을 때 사겠죠. 자, 또 학생들 중에 좀 참가자 중에 있습니까? 옷을 먼저 여기서 마실까요?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